기초제도의 이번 네 번째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는 도면 양식, 용지, 영역, 척도, 투상법, 선 종류 등을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종류 부분을 알아야 도면을 볼 줄 알고 도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 기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해야 이 도면을 더 예쁘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초 제도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도면 작동법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는 국가별 공업 규격, 기호 및 설정 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이 소니라는 그 일본 전자 회사가 이 비디오 입력 장치인 그 비디오 테이프의 표준을 전 세계가 많이 쓰는 미국에 하던 VHS 방식이 아니고 베타 방식의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는 비디오 레코더와 리더를 만들어서 그때 좀 굉장히 세계 표준과 안 맞아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표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이 국가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제도를 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제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 공업규격 기호 및 설정 연도를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뭐라고 써있죠?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은 영어로는 브리티시, 영국이 브리티시 라고 그러죠. 잉글랜드, 유나이티드 킹덤, 브리티시 여러 가지 영국을 지칭하는 국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스탠다드의 약자인 BS를 영국의 공업 규격 스탠다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설정 연도는 1901년이라서 영국이 제일 먼저 이 스탠다드를 설정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일이죠. 독일은 1900 이거 지금 설정한 연도 순으로 나타내는 거가 되겠고요. 이 연도가 앞설수록 선진국이었겠죠. 독일은 영어로 도이칠랜드라고 얘기하죠. 또는 저머니라고도 여러 가지 있네요. 저머니는 영국식 표현이고 도이칠란드는 독일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이칠란드 인더스트리 노먼이라고 해서 DIN이라는 것을 독일의 공업 규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스가 했네요. 노르만데 베레인 스위젠슈 머신에 스위스 말로 이렇게 써있네. VSM이 스위스 공업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설정했네요. 스위스와 동일한 연도에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라고 ANSI가 미국의 국가 표준 규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시에 또 프랑스가 노르맨 프랑세 이렇게 NF라고 국가 표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지스라고 해서 Japanese National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의 약자로 지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일본도 꽤 빠른 연도에 공업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이 공업 규격 설정 연도 시점을 토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928년에 ISO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International Standard for Standard Organization 스탠다드의 약자고요. 국제 규격, 공업 규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KS라고 해서 Korean Industrial Standard 1966년 유교가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 국가 공업 규격이 형성된 것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66년에 공업규격을 설정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국제규격으로부터 한국규격으로 이제 넘어가서 한국규격의 세부 사항 정리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규격은 KS 부문별 기호가 있는데요. KS A, B, C, D, E, F, G, H까지 있네요. 우리는 기계 부분을 많이 쓰죠. 우리 메카트로닉스 공학부나 기계공학과는 기계 부분은 KS 다시 B로 시작하는 것이 기계 부분이라는 거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부분, 우리 그 메카 옆에 조선공학과 있죠. 조선 부분은 KS-F로 시작하구나 하는 거를 이 KS 부문별 기호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코리안 스탠다드 B로 다시 B로 시작하는 것이 기계 부문이고, 기본은 KS-A가 기본이에요. 기본 다음에 기계 다음에 전기, 금속, 광산, 토건, 조선은 KSV네요. 일용품, 식용품, 섬유, 요업, 화학, 의료, 수송기계는 KSR이죠. 조선은 KS-V로 시작되네요. KS-W가 항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 정보통신은 KS-X로 시작돼서 그 부분에 공업규격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많이 쓰는 이 기계 부문은 KS-B라고 말씀드렸죠. 네, KS-B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KS-B-0001부터 0905가 기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요소는 KS-B-1 1001에서 2809까지가 기계 요소가 되고, 공구 공작기계, 기계 분야도 되게 공구 공작기계, 일반기계, 산업기계, 철도용품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버링이 시작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KS 규격에 B로 하면 기계 부분이고, 거기에 자릿수가 4자릿수 중에 첫째 자리가 1000인지 3000인지 4000인지 따라서 기계 요소인지 공구인지 공작기계인지를 공업규격을 우리가 유추해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국 공업규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KS-A로 시작되는 것이 기본 부분인데, 오늘은 기본 부문도 살펴볼게요. 도면 양식은 기본 부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본 부분에 대해서도 도면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S-A로 시작되는 이 도면 부분에 도면 양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점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표제란이 되겠습니다. 표제란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요. 품번이라든지, 품번은 부품 번호가 되겠죠. 품명, 부품명이라든지 재질, 수량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맨 처음에 되어 있는 것이 윤곽선이고요. 중심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중심 마크는 이 부분이 중심 마크예요. 중심 마크가 4개가 있고, 표제란이 여기에 있고, 윤곽선은 이제 맨 끝에 윤곽선이죠. 도면의 치수 단위가 밀리미터, 도, 초, 이렇게. 도는 이제 각도죠. 각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이 도, 초가 되겠죠. 예, 이렇게 도면의 윤곽선과 중심 마크, 표제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아시면 도면을 작성하는데, 독도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면 용지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도면 용지 크기가 A4 용지랑 B5 용지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논문, 학생들 많이 쓸 때 논문 쓰는 거는 B5 용지에 많이 쓰게 되고요. A4 용지로 여러분들 프린트하거나 인쇄할 때 많이 쓰는 도면 용지 크기가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거는 A0 사이즈고요. A0 사이즈를 과거에는 전지라고도 이렇게 쓰는데, 가로의 길이가 841mm고 세로가 1189mm로 사각 크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A0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A0를 반으로 접으면 무슨 사이즈가 될까요?
그러면 A1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A0를 반으로 접었을 때요. 그러면 반으로 접었으니까 가로 크기는 840을 그대로 나누고 세로 크기 1189만 594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A1을 반으로 접으면 A2 사이즈가 되겠죠. A2를 반으로 접은 게 A3 사이즈 요게 되겠고요. A3를 반으로 접은 게 A4가 되겠고요. 그럼 도면 번호가 클수록 작은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A4 용지를 많이 쓰니까 A3를 반으로 접은 도면 종이를 A4라고 한다. 많이 쓰는 A4 용지는 가로가 210mm, 세로가 297mm인 도면 용지를 A4 용지라고 한다. A4를 왜 써야 되는, 왜 우리가 A4 용지라는 것을 많이 부르는지 이 도면 용지의 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도면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과 화면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좀 전에 배웠던 A0 사이즈로 도면을 그리고 싶을 때는 도면 영역을 A0 사이즈인 841 곱하기 1189mm의 크기로 도면 영역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어떤 도면 크기로 도면을 그릴 것인지를 결정한 후에 도면 영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면 영역의 설정은 리미트라는 말을 쓰고 도면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메뉴에서 형식으로 가시면 도면 한계로 들어가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리본에서 홈, 형식, 도면 한계를 통해서 도면 영역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명령어에 limit, LIMITS라고 쓰고 엔터 키를 치던지 아니면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 이 도면 영역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미트 명령 후에 도면 영역의 크기를 841 곱하기 1189라고 이렇게 쓰고요. 또는 A4 용지인 몇 미리 이렇게 쓰고 줌 얼이라는 명령어를 또 수행을 해야 도면 영역의 전체 크기가 내가 띄운 오토캐드 전체 한 화면에 나타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면 영역의 크기를 리미트 엔터를 쳐서 크기를 지정 X의 크기와 Y의 크기를 써준다. X, Y, 값으로 써주고 줌 써주고 all이라는, 또는 Z랑 줌 대신에 Z, A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ZA라고 써주고 엔터를 치시면 도면, 내가 정한 도면 영역이 내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에 딱 그 영역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도면의 단위를 또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그 기계 쪽에는 밀리미터 단위를 많이 쓰죠. 어떤 전공에서는 센티나 미터를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토캐드는 말씀드렸다시피 토목, 건축, 전기, 전자, 기계 분야뿐만 아니고 다양한 산업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단위의 기본 크기가 우리 기계 전공하는 사람들처럼 밀리미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캐드의 기본 크기 단위는 뭐라고 써 있나요? 밀리미터 단위이다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캐드의 단위는 밀리미터를 쓴다 하는 것이 꼭 숙지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십진수의 정밀도도 중요한데요. 이 오토캐드 기본 크기 단위를 바꿀 수도 있죠. 우리가 전국에 따라서 밀리미터를 다른 센티미터나 미터로 바꾸려면 명령창에 유니츠 UNITS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 한번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는 친구들은 이
여기 명령창에 유니트 쓰시고 엔터를 한번 쳐봐 주시기를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도면 단위를 변경할 수 있는 대화창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대화창이 뜨면 이 중에 도면 단위를 십진수로 할지 분수로 할지 공학으로 할지를 결정하고요. 정밀도가 소수점 4자리까지 돼 있으면 정밀도가 0.0000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많이 쓰기 때문에 정밀도는 0.0 정도로 놓고 단위를 밀리인지 센치인지 인치로도 바꿀 수 있죠. 예, 미터로도 바꿀 수 있다. 십진도수를 사용하는구나.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요 도면의 단위가 도면에서 사용할 단위가 세팅이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척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는 축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도면에 표시되는 실제 물건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죠. 척도란 정의를 내렸네. 첫 번째 줄에 물체를 도면에 나타낸 크기와 실물 크기의 비율을 척도라고 한다 하는 것을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도면에 척도를 표시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왜 척도를 표시할까요? 1대1의 비율을 현재 축적을 현적이라고 표시하는데요. 1대1로 정의하고 도면에 그리거나 이렇게 그렸더니 자세하지 않은 경우 실물보다 크게 그리는 배척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축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대1이면 실물이 2면 도면은 1로 반 크기로 그리는 것이 1대2가 되겠죠. 배척은 어떤 제품에 많이 사용을 할까요? 배척은 실물 크기보다 크게 그리게 되는데 정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계라든지 아주 작은 부품의 작은 기계기구나 기계 시스템 같은 거에 도면을 그릴 때 배척을 사용하는구나. 실제 크기보다 크게 그리는구나. 2대1이면 실제 크기의 2배로 그리는 거겠죠. 5대1이면 실제 크기의 5배로 그리는 형태가 된다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되지. 도면상 크기와 실제 제품의 크기가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도면상 크기가 되겠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실제 크기가 된다 하는 걸 이 도면상 크기가 50이면 50배로 배척을 한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도면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척도는 어디에 그럼 나타낼까요? 척도는 표제란에 척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표제란 아까 나타낸 부분을 보시면 척도가 여기 들어가네요. 예, 척도가 1대2면 도면 실제 크기의 반으로 그린다. 또는 50대 1이다. 그러면 실제 크기의 50배의 크기로 그리는구나 하는 거를 이 척도란에 써준 거를 토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죠. 네, 좀 전에 앞으로 돌아가서 도면상의 크기와 실제 제품의 크기의 순서로 척도로 표시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척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모양이 10인데 이거를 크기로 10배 정도 크기로 그린 도면에 들어가는 게 더 큰 거죠. 그러면 10대 1 정도가 되는 거네요. 도면은 10배 정도의 크기로 실제 제품보다 10배로 배척하는 10배로 척도를 배가하여 증가시켜서 도면을 그리는 형태를 배척이라고 그런다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적이 있는데 축척은 실제 크기보다 작게 그리는 거죠. 실제 크기가 1인데 도면의 크기는 2 정도로 이 부분이 도면의 크기죠. 실제 크기보다 도면의 크기를 반 정도로 작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축적이 되겠다 하는 거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전체를
A4나 A3 용지에 그리려면 축적을 통해서 실제 제품보다 좀 작게 그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동차만큼 큰 도면은 잘 없으니까 그렇겠죠. 예, 그럴 때는 축적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게요. 투상법에 대해서 도면 보는 방법을 알아야 도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상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투상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저면도가 있습니다. 그 3차원 형상을 2차원 도면에 그리다 보니까 투상법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물체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측면도는 좌측면도는 물체를 좌측에서, 우측면도는 우측에서 바라볼 때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고요. 정면도는 물체를 앞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 배면도는 물체를 뒤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면도는 물체를 아래쪽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평면도는 위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영어로는 탑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배면도는 저면도는 밑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바텀뷰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면도는 앞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뷰라고 얘기하고요. 배면도는 뒤에서 보는 거죠. 리어뷰라고 얘기합니다. 우측면도는 right side view, 좌측면도는 left side view라고 표시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체를 아래쪽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형상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투상법이 되겠습니다. 그 평면도는 위에서 보는 거라 그랬고 탑뷰라고도 얘기했어요. 배면도는 뒤에서 본다고 그랬죠. 리어뷰라고 얘기하고요. 정면도는 앞에서 보니까 프론트뷰라고도 얘기하고, 좌측면도는 레프트 사이드 뷰, 우측면도는 라이트 사이드 뷰고요. 저면도는 바텀뷰, 아래쪽이니까 바텀뷰라고도 표시를 하죠. 정면도는 앞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정면도, 평면도, 평면도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상법이란 쓰는 이유는 빛이 위에서 이렇게 투상을 할 때 빛이 나타나는 형상을 투상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상법을 기초로 해서 도면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선 종류와 용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실선이 있고요. 도면의 외곽선을 실선으로 많이 표시하죠. 파선이 있고요. 파선은 점선으로 되어 있죠. 1점세선은 점이 1개, 2점세선은 점이 2개씩 이렇게 찍힌 걸 2점세선이라고 그러죠. 좀 가다가 2개씩 이렇게 찍히는 거. 선의 우선순위는 외형선이 선 굵기가 0.5mm 샤프에서 0.7mm 정도로 긋고요. 수문선은 파선으로 그립니다. 중심선은 1점세선으로 그리고 가상선은 2점세선으로 그리고 보조선은 치수보조선이 있고 지시보조선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파단선, 해칭선 등을 나타낼 때 선 굵기가 0.3에서 0.4mm가 되게 얇은 실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보조선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에 의한 선의 종류는 굵은 실선, 가는 실선, 파선, 굵은 파선, 가는 파선, 굵은 거 가는 게 있고요. 치수, 기입 및 공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기입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름은 파이라고 쓰죠. 반지름은 r이라고 쓰고 구는 s파이라고 쓰고요. 구의 반지름은 sr이라고 쓰고 원호의 길이 못따기는 c, 챔퍼의 약자죠. 예. 그렇게 C3면 3mm로 못따기를 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치수 기입 시 사용되는 기호의 종류는 이 표를 참고해 주시거나 이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수 기입은 가급적 정면도에 모아서 중복 없이 기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치수 중복이 불가피한 경우 참조 표시를 해줍니다. 치수는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게 표시를 하고요. 5 더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안 되겠죠. 치수선은 일직선으로 맞추고 치수는 가급적 다른 치수와 겹쳐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고 부품 번호는 숫자를 사용하고요.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치수의 경우 치수의 밑줄을 그어 표시한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차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것이죠. 공차란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일반 공차, 끼워 맞춤 공차, 표면 거칠기, 치수 공차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정밀한 건 파인의 약자는 F라고 쓰고요. 중간 미들, 콜스 거친 것. 매우 공차가 거칠게 갈수록 제작비가 싸지는 거죠. 공차가 정밀하게 갈수록 부품의 가공비나 제작비는 높아진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차 같은 것들이 공차죠. 헐겁게 할지 억지 끼워 맞춤할지 같은 걸 선택해서 공차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표면 거칠기는 표면을 얼마나 매끄럽게 할지 다듬질 기호가 되겠습니다. 다듬질 기호 A, B, C가 있으니까 이 중에 다듬질 기호가 많은 것으로 갈수록 광택이라는 매우 고급진 다듬질이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